확정을 했습니다. 동남아에 처음으로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겁니다. 몇 년 안에 K9 자주포 2,000문 시대 열릴 수도 있다. 전 세계적인 수요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1,500여 문이면 거의 수량면에서는 현존하는 자주포 가운데 거의 넘버원입니다. 중국에서는 자기네 자주포가 우리 K9 자주포보다 앞선다고 하는데 실적이 말해주죠. 일단 성능상으로도 한 수 아래고, 동남아시아에 새로운 K방산의 시장이 좀 열렸다. 그리고 이 시장은 점점점 더 커질 거다. 얼마 전에 이제 베트남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하고도 회담도 하고 만찬도 하고 했는데, 계약은 사실 그 이전에 이제 어느 정도 다 된 상황이었고, 요번에 이제 와서 좀 공식화가 됐어요. 체결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베트남이 한 20여 문 정도의 지금 이제 K9 자주포를 도입을 하는 걸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베트남 육군 관계자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이런 과정들도 있었고요. 피디님이 이제 질문해 주셨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공산권이라는 표현을 쓰기 좀 애매한데, 사회주의 국가에 처음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국내에서도 이게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베트남이 북한하고도 이제 수교를 맺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산 무기들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 저같이 이제 70년대생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강릉에 왜 북한 잠수정이 한번 이렇게 어망에 걸려서 뜬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6호급 잠수함인데, 베트남 해군이 6호급 잠수함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어급 잠수함도 일부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죠. 북한하고 친한 나라인데 과연 우리 국산 무기를 팔아도 되는 거냐, 이게 잘못되면 이제 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 쓰고 있으니까 북한이 만약에 K9 자주포에 대해서 알게 되면, 성능이나 이런 것들 알게 되면 이것도 혹시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양국 간에 그것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안 관련된 협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 체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수출을 이제 하게 됐고, 더 중요한 거는 동남아에 처음으로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겁니다. 지금 잘 보시면 이제 K9 이제 유럽에 노르웨이, 폴란드, 그다음에 나토 형국들 이제 몇 군데 이제 팔았고, 호주도 우리 이제 K9을 선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군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K9 자주포가 제가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1,500여 문 돼요. 우리 군에서 쓰는 게 한 1,000여 문 되고, 수출된 거 다 하면 한 500여 문 되는데, 요즘 이제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제 몇 년 안에 K9 자주포 2,000문 시대 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주포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우크라이나전 영향이기도 한데, 그동안 자주포는 이제 냉전 이후에 벌어진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은 하지 못했어요. 대신에 이제 전투기가 많이 주목을 받았죠. 미국이 한 전쟁들이 많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특히 이제 155mm 자주포들이 드론과 연계돼서 굉장히 정확한 타격 성능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드론이 활개치고 있지만, 이제 전통적인 재래식 무기들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포도 굉장히 중요한 무기 체계가 됐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남아 시장을 이제 뚫었다, 개시를 했다. 특히 자주포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수출 사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155mm 현재 자주포 가운데서는 베스트셀러예요. 가장 러시아도 물론 자주포를 만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500여 문이면 거의 수량면에서는 현존하는 자주포 가운데 거의 넘버원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과거에 이제 M109 계열 자주포를 많이 만들어 놔서 그걸 이제 뜯어가지고 새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자국에 쓰긴 하지만, 그 생산량은 못 따라가지만 현존하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25년 기준으로 보면 가장 베스트셀러 자주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과거 소련의 무기들을 많이 썼고, 베트남군 병력이 한 46만 7만 정도 돼요.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육군이고,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이제 과거 이제 미국이 베트남 전쟁 일으켰었고, 그래서 이제 베트남 육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포들이 옛날에 미국이 놓고 간 미국제 105mm 견인포도 있고
155mm 견인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련에서 들여온 122mm 자주포도 있고 152mm 자주포도 있고 막 여러 가지예요. 미국과 소련 무기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일단은 지금 다 이제 노후화됐고, 물론 이제 베트남군이 닦고 조이고 뭐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단 이제 무기 체계 수명들이 다 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견인포들, 이제 트럭에 끌려서 다니는 이제 이런 포들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결과가 나왔지만 생존성이 취약하다. 특히 이제 드론 공격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리고 적 포탄 공격에도 포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자주포가 그렇게 해서 대세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이 이제 우리나라가 만든 K9 자주포에 관심을 가졌고, 또 한 가지는 현존하는 자주포 가운데 제가 양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물론 이제 가격도 조금 싸겠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제일 좋은 자주포고,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제 과거에는 아마 베트남이 이제 러시아에서 뭐 자주포나 이런 거 수입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이 각종 지금 제재를 걸어놓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제 무기를 사게 되면 베트남이 제재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럼 제재를 당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금 베트남이 대미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들도 베트남에 공장이 많고, 그러면 이제 수출 관련돼서 이제 제약을 걸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무기 사기가 베트남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 이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좀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무기를 사는 나라들은 미국과 유럽의 각종 이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K9 자주포도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그 덕을 살짝 받고, 또 한 가지 이제 기대되는 게 이제 수리온. 우리 이제 국산 기동 헬기. 왜냐면 지금 이제 러시아제 헬기를 쓰는 나라들이 머리 아파하는 게,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산림청에 보면 이제 까모포라는 산불 끄는 헬기가 있는데 지금 부품 수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대체제를 많이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동남아 쪽에서 많이 이제 러시아 헬기의 대체제로 찾는 게 이제 수리온이 있고, 베트남도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전에 이제 베트남 방산업체하고 헬기 수출 관련해서 이제 MOU도 맺었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베트남이 우리 K 방산을 선택하게 된 그런 좀 배경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중국에서는 자기네 자주포가 우리 K9 자주포보다 앞선다고 하는데 실적이 말해주죠. 우리가 이제 지금 1,500여 문, 그리고 해외 수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은 좀 애매해요. 같은 155mm 자주포를 만들어도 미국이 동맹국들이 쉽게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중동 몇몇 나라들은 사실 이제 중국이 만든 155mm 자주포를 사기도 했는데, 유럽의 미 동맹국이나 이 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국들은 안 사겠죠. 성능상으로도 한 수 아래고, 그리고 우리 K9 자주포는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실전을 실제로 겪어봤죠. 그래서 적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안에 타고 있는 승무원들이 안전하게 보호된 상황에서 대응 사격을 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해외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베트남하고 중국은 사실 이게 영토 분쟁이 일단 70년대 말에 한 번 있었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관련돼서 이제 장유샤라는 장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70년대 말에 이제 중국과 베트남이 크게 한번 붙었었고, 80년대에도 아주 크고 작은 교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이 시진핑 막 몰락 관련돼서 장유샤가 80년대에 그런 이제 중국과 베트남 군의 충돌 과정에서 선봉부대 그 중대장을 했었어요. 지금 이제 중국 인민해방 가운데 고위급 장성 가운데 실전 경험을 가진 몇 안 되는 그런 장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약간 역사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양국이 지난해 베트남 국가주석이 또 중국을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70년대 말에 일어났던 중국 베트남 분쟁 관련돼서는 잘 보시면 둘 다 얘기를 안 해요. 둘 다 언급을 안 해요, 지금은. 다만 이제 베트남이란 나라가 워낙 이제 중국의 이제 그런 간섭과 억압을 많이 받았던 역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남중국해 문제도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산 K9 자주포를 베트남 중국 접경 지역에 배치를 할지, 그거는 아직 이제 정확한 소식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베트남 입장에서는 중국이 주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넘버원의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비 차원도 이번 K9 자주포 도입에 담겨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 잘 보시면 이제 경제 성장률이 어마어마하죠. 계속 이제 고도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베트남군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노후 무기들이 많아요. 근데 노후 무기를 대체하려면 돈이 들어가야겠죠. 지금 잘 보시면 베트남은 경제 성장이 고도화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국방 예산이 늘어날 범위가 크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각종 대러 제재 때문에 전통적으로 베트남은 러시아산 무기를 많이 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베트남이 최근에 이제 뭐 미국으로부터 뭐 C-130 수송기도 도입을 하겠다. 그다음에 뭐 F-16 전투기도 사겠다. 그러니까 이건 또 관세도 물려 있어요 지금. 관세를 상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가 K9 자주포를 수출하는데 좀 우리 군이나 정부가 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우리 해군에서 퇴역한 초계함이나 이런 것들을 베트남에 이제 거의 무상으로 다 줬어요. 왜냐면 베트남 해군 같은 경우 해군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남중국해 분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해군에서 쓰던 포항급 초계함을 얼마 전에도 작년에도 한번 무료로 줬고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K9 자주포 수출에 좀 도움이 됐고, 그렇게 따져 보면 향후에 많죠. 예를 들어 군함이라든가 뭐 FA50 같은 것도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수리온 헬기, 그다음에 소형 무장 헬기 뭐 이런 것들도 다 범주 안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들린 얘기로는 우리가 이제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에 수출했던 천궁2도 관심 있어 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동남아시아에 새로운 K 방산의 그런 시장이 좀 열렸다. 이제 그리고 이 시장은 점점점 더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K9 자주포의 강점은 일단 실전 경험을 가졌다가 있고, 사실 이제 이걸 많은 분들이 간과해요.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실전 경험이 없으면 해외 도입 국가들은 망설입니다. 이 실전에 써본 적이 없네? 과연 그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우리 군도 마찬가지예요.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들을 가장 뭐 해외에서 도입할 때도 높게 보죠. 그거는 우리가 했다 이미.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K9이 있고 K9A1, A2, A3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성능 개량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K9A1이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K9A2로 가게 되면 독일이 만든 PGH-2000 판저 하우비츠를 줄여서 이제 PGH라고 그러는데 자주포란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랑 비교했을 때는 지금 K9A1은 사실 이제 발사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자동화 측면은 사실 좀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일단 가격이라는 면, 수량이라는 면에서 앞서 있고. 근데 이제 K9A2로 가면 PGH-2000과 대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이제 성능이 향상되고, K9A3로 가면 포탑이 아예 무인화가 돼버립니다. 지금은 이제 포탑에 사람이 들어가서 뭐 조준도 하고 막 이런 장전도 하고 해야 되는데 K9A2로 가면 이제 자동 장전으로 이제 많이 갈 거고, K9A3는 아예 이제 포탑에 사람이 전혀 안 타는 방식으로 갈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오히려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20여 문 샀는데 향후에 아마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봤을 때 100여 문까지도 갈 수 있다. 한 5배 정도 커질 수도 있고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왜냐면 지금 베트남 육군이 자주포들이 다 옛날 소련제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도 경제가 부과하는 만큼 본인들의 이제 국방력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K9 자주포 향후 추가 수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